안녕하세요. 하하방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스터디오 드래곤을 갖다가 일목균형표로 봐준다고 했으니까 일목균형표로 봐주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모르시는 분들도 일목균형표를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일목균형표를 볼 때는요, 첫 번째로 볼때 위평선도 맨 그대로 놓고 보지만 이 위평선이 좀 신경이 쓰이니까 이평선을 일단은 다 빼고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만 남겨놓은 상태에서요. 우리가 어, 그 조금 공부를 하고 이 자리가 사도 되는 자리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과거를 지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 지표를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자 보세요. 보겠습니다. 요 부분부터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여기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여기 부분하고 거진 흡사하는데요. 얘가 여기서 내려온 자리는 52의 신저가를 만들어내고 다시 여기서 26일에 한 매디가 끝난 매디가 온 자리가 여기가 있고요. 여기에서 다시 26일에 한 매디가 여기를 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여기서 기술적 지표로, 그러니까 일목균형표로 볼 때 이거를 읽어내는 거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것들을 옛날 과거 차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이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여기서 이 지표가 윗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 있는 보조 지표와 같이 또 맞춰보는 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다 지우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볼 때요. 우리가 니로 오는 주식을 살 때는요. 니로 오는 주식을 살 때는 52의 신저가봉을 만들어낸 봉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러면 52의 신저가봉을 만들어낸 거는 요 봉이 52의 신저가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52의 신저가봉을 만들어낸 봉에서 우리가 전환선과 기준선이 며칠 만에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요. 13일에서 17일 사이에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져야지만이 합니다. 그런데 얘는 11일 만에, 11일 만에 아니, 잘못 봤습니다. 17일 만에 정상적으로 얘는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냈으니까 얘는 여기서 올라간 게 정상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점에서 구름 위로 올라갈 때 26일에서 33일까지만 올라가면 됩니다. 26일에서 33일로 올라가면 되는데 얘는 26일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끌었습니다. 40일까지 끌었는데요. 이 40일을 끌었는 게 얘한테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따졌을 때는 얘한테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끌면서 위로 올라가는 캔들이 크게 양봉을 만들어냈든지 올라가서 음봉을 만들어냈든지 하는 그걸 안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얘가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52에 26일에 신고가를 만들어내야 되면서 여기서부터 52의 신고가를 만들어낼 때, 이 앞에 봉들이 이렇게 크게 서 있으면 이 봉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얘가 52의 신고가를 못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이쪽 하살표시에서 이쪽 하살표시까지의 52가 되는데요. 그 52가
구름 위에서 52가 만들어질 때, 구름 위에서 52가 만들어질 때, 앞구름은 양의 구름으로 26일 앞에 구름은 양의 구름이 바뀝니다. 이게. 그러니까 52의 구름이 양의 구름으로 만들어지듯이 그리고 또 52에서 구름이 양의 구름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11선과 60일 이동 평균선의 관계에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성수씨. 어, 이따 11시 반 돼갖고 동쪽이 타가지고 응. 자네 집 앞으로 갈게. 알았어. 순두부 괜찮지? 오케이. 순두부 족살찌개 음, 한 그릇 하자고. 알겠습니다. 맛살은 납니다. 감사하고요. 하던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이동평균선을 넣고 보면요. 이동평균선에서 다 필요 없고요. 60의 이동평균선만 넣겠습니다. 60의 이동평균선만 넣고 보면요. 그러니까 구름 변곡이 일어나는 게 구름에 대해서 전 시간에 설명했듯이 앞에 구름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전환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 낼 때 앞에 구름은 무조건 양의 구름으로 바뀝니다. 양의 구름으로 바뀌고요. 여기 첫 번째 구름 변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요. 요 전 시간에 60일 이동평균선과 10일의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60일 이동평균선이 1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 냈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안착을 하고 올라갈 때 60일의 종료기업이 된다는 얘기고 전환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건드릴 때 앞에 구름은 양의 구름으로 바뀌지만 이게 양의 구름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여기가 60일의 정배열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목균형표로 볼 때 60일의 정배열을 만들어내는 봉은요. 뭔가 하면 당국의 협조로 올라간 게 아니고 자기가 잘라서 만들어낸 52의 신고가봉을 만들어내는 이 봉이 여기 제가 체크해주는 이 봉이 60일의 정배열을 만들어낸 60일의 정배열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겁니다. 이 자리. 이 자리가 60일의 정배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왜 60일의 정배열 자리인가는 지금까지 어제부터 계속 이 얘기만 해줬습니다.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 구름을 딱 봤을 때 앞구름을 보면요. 앞구름을 보면 얘가 여기서부터 뭐 선행스텐 2가 여기 있을 때 선행스텐 2가 올라가는 이 자리에 여기 있는 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요 자리가 나올 때 이게 여기서부터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우리는 구름 밑에서 사는 거는 산다고 생각하면 구름 밑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구름 밑에서는 살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이 나는 최고 밑에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구름 밑에서 사는데요. 구름 밑에서 사다가 항상 애를 먹고 물립니다. 그러면 주식을 살 때는 어디에서 사는가 하면요. 60일의 정배열이 된 이후에 우리는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안전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안 사고 여기 갈 줄 알면서 여기서 안 사고 여기서 산다는 건 바보라는 생각을 하는데 바보가 아니고 여기서 사는 게 오히려 위험이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는 자리고 여기는 위험한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샀을 때 여기를 못 가고 다시 60일이 꺾어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잘못 사면 내가 들고 조금만 지체하고 뭐 내가 우묵우묵 하다 보면 손실이 나가고 나락으로 갈 수 있지만 여기서는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더라도 60일의 정배열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26일에서 33일, 26일에서 33일, 42일, 52일 정도는 우리가 버티더라도 60일이 돌아서는 자리에서 언제든지 이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자리가 구름 위 60일의 정배열이라는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 구름 위에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목균형표로 볼 때 얘가 밑일에 와서 밑일에 여기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읽어주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52의 신저가에서 첫 번째입니다. 적으십시오. 잘 적어 놓으십시오. 52의 신저가에서 52의 신저가는 어떤 게 52의 신저가인지 아시죠? 얘가 뒤로 52를 그렸을 때 그게 걸리지 않는 봉입니다. 거기에서 봉에서 얘가 52의 신저가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요. 52의 신저가가 내려온 자리에서 그 다음 날이 52의 신저가를 훼손 안 하고 양봉이든 음봉이든 위에 있을 때를 이 봉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52의 신저가봉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52의 신저가고 여기도 52의 신저가입니다. 그러면 얘는 52의 신저가봉이 여기 붉은 봉이 있는데 이게 만들어졌다가 얘가 9일 안에 다시 훼손했기 때문에 52의 신저가가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다 그러더라도 여기서 내가 52의 신저가봉을 산다 그러더라도 9일 이내에 전환선 밑으로 내려오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무조건 팔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샀는데 9일 이내에 이게 또 전환선이니까 팔아야 되겠죠. 팔아야 되겠죠. 근데 얘는 52 신저가에서 9일 이내에 해놔놓고 또 올라갔습니다. 이게 보면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52의 신저가에서 살 때 9일 동안은 이익을 낸다고 했는데 이거는 여기가 진정한 바닥이냐 아니냐를 찾을 때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주식을 배울 때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제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내가 설명 안 해줄라 했는데 친구분이 이걸 갖다가 내가 사도 될까 말까를 할 때 내가 여기에 상관관계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분명히 여기에 반대되는 국면이 이후에서 있으니까 이것도 배워둬야지 된다는 생각에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52의 신저가봉이 만들어졌으면요. 여기서 만들어졌으면 여기 선을 깨지 않는다면 13일입니다. 13일에 골든크로스를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야 되고 26일에서 33일 사이에 구름 위로 올라가야지 되면 33일에 구름 위에 올라갔을 때는 52의 신고가가 만들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요거 꼭 잘 기억하셨다가 메모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요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후행스텐이 캔들을 건드릴 때 앞에 26일에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질 때 여기서 기준선의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질 때 여기서 살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이 후행스텐이 캔들을 건드렸을 때 다시 떨어지면 안 되고요.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전환선과 기준선과 60일선과 선행스텐 1과 선행스텐 2를 건드렸을 때 후행스텐으로 내가 이거를 사가지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후행스텐이 캔들을 건드릴 때 26일에 골든크로스가 날 때 이게 다시 캔들 밑으로 빠지면요. 이거는 부합하지 않고요. 다음에 후행스텐이 캔들을 건드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기다릴 때 후행스텐이 캔들을 건드렸을 때 앞에 자리는 26일에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후행스텐이 다음을 건드릴 때 전환선을 건드릴 때 앞에 내가 서 있는 캔들 자리는요. 선행스텐 1을 분명히 건드려야 됩니다. 분명히 선행스텐 1을 건드려야 되고요. 후행스텐이 기준선을 건드릴 때 내 캔들, 내 안전자리는 구름 위로 올라가야지만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후행스텐이 선행스텐 1과 60일을 건드릴 때 내 캔들은 구름 위로 올라가야지 되며 후행스텐이 선행스텐 2를 넘었을 때는 52의 신고가를 만들어내야지만이
여기 역배열에서 살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배울 때 배우는 요 스토리를 끼고 있어야지만이 이거를 끌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 적어 놓으셨습니까? 다 적어 놓으셨어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앞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후행스텐이 아직도 캔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후행스텐이 캔들을 건드렸는데 이 후행스텐이 캔들을 건드릴 때 앞에 26은 뭡니까?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데드 크로스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후행스텐이 요 상태에서 계속 와서 건드린다 그러면 밑을 있다가 건드릴까요? 얘가 밑을 있다 건드릴까요? 얘가 최소한 한 7일 정도 있어야지만 이 후행스텐이 여기 와서 건드릴 거고, 이 후행스텐이 여기를 건드린다 하더라도 얘가 여기서 골든 크로스를 내야지 되며, 이 골든 크로스를 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전환선을 건드릴 때 캔들이 선행스텐 1을 건드려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선행스텐 1이 건드려지고 난 뒤에 기준선을 건드릴 때 나의 캔들은 구름 위로 올라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60일선을 건드리고 선행스텐 1을 건드릴 때는 내 자리가 구름 위로 완전히 올라가면 선행스텐 2를 넘었을 때는 52의 신고가가 돼야지 된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이쪽의 빗각자리는 무슨 자리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를 우리가 구별해낼 줄 알아야지 되며, 이 자리에서 섞여 있는 자리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자기가 못나서 니로는 52의 신저가인 빗각도 있고요, 당국의 협조론이로는 빗각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77빈각이겠죠. 77빈각. 이거면 77빈각이 어디 들어있는가 하면 여기서부터 77빈각이 빗각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기서 77빈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7빈각이면 77일입니다. 77일이면 여기가 77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77일로 니로는 빗각자리이면서 52의 신저가가 들어있는 26으로 니로는 26으로 니로는 빗각과 52의 신저가로 니로는 빗각이 섞여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올라갈 때 이 자리로 올라가는 게 가장 유력한데요. 그 다음 자리에서부터 보면 얘가 52의 신저가는 여기에서 밑을 들어있는 52의 신저가 빗각은 여기에 조금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52의 신저가 빗각은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서 요만큼이 52의 신저가이고, 요거는 당국의 협조론이로는 52의 신저가 빗각입니다. 그러면 얘가 올라간다면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쪽 말고 다시 700으로 내려올 수 있는 빗각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52일 되는 날, 여기에서 52일 되는 그 앞에 구름이 77빗각으로 내려가는 빗각자리입니다. 그러면 캔들이 어디까지 모아야 되는가 하면요, 얘가 어디까지 와야 되는데, 어디까지? 52일입니다. 52일을 올 때, 여기에서부터 52일이, 여기, 이 캔들요. 자꾸 여기저기 하니까 잘 모르시죠? 색깔로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에 빗각에서 52일 되는, 여기에 캔들이 오는 날, 앞에 구름에 26일에 빗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올 때까지만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 빼놔놓고는 여기를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만약에 여기서 좋아서 산다고 칩시다. 좋아서 산다고 치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를 해준가 하면, 후행스텐이 지금 여기서 저점 찍고 얘가 만들어내야 되는 기준선, 전환선과 기준선은 다 써먹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부합이 안 돼요. 그러면 다음에 써먹어야 되는 이 한 자리가 또 있는 게, 후행스텐이 캔들을 건드릴 때 기준선과 전환선이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져야지 되며, 후행스텐이
전환선을 건드릴 때 캔들이 전환스템 1을 분명히 건드려야 되는데 분명히 못 건드리면 다시 빠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건 이걸 다 맞춰냈을 때 여기서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이게 못 만들어진다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시 거꾸로 다시 52의 신저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거를 부합할 수 있느냐? 제가 봐서는 부합이 안 됩니다. 첫 번째 이유로서는 뭐를 가지고 볼 수 있는가 하면요. 후행스텐이 캔들을 건드린다고 치고 전환선을 건드린다고 쳤을 때 전환선과 기준선의 거리가 엄청 멉니다.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거죠. 이거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가? 제가 지금 여기다가 색을 쳐서 이어놓겠습니다. 이 거리를 어떻게 지나갈 거냐 이거죠. 이 거리가 앞에 구름의 거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단기적인 매물은 없지만 장기적인 매물은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내려가는 게 일단은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잡혀 있다라는 얘기는 얘가 내려가기는 쉽지 않으나 올라가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얘가 다시 52의 신저가를 만들어냈을 때는 또 색깔이 틀리졌는데 52의 신저가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인 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얘가 갈 길이 너무 험악합니다. 험악하다는 얘기예요. 얘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에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얘가 급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낸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 조건을 우리가 스트게트 슬로우와 그 다음에 뭡니까 드릭스와 그 다음에 이걸로 한번 봅시다. 이걸로 볼 때 ADX는 위로 꺾였습니다. ADX는 위로 꺾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적의 자리는 이미 여기에 저점을 지나쳐 왔다는 사실입니다. 요 점입니다. 요 캔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ADX가 위로 올라갈 때 ADX의 기준선은 30과 4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을 일단 넘어서야 되고 그 다음에 40을 넘어설 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는데요. 얘가 30을 가다가 30m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가다가 말고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ADX는 올라갈 수 있을 줄 몰라도 BWI가 동행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미지수라는 얘기죠. BWI가 이렇게 조금 더 와서 여기서 올라가 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라는 얘기고 얘가 여기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MDI가 계속 내려와서 10m로 내려올 건데 이미 MDI는 10에 벌써 진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10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얘가 못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올라갈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넘어서고 다음 자리를 기다리는 게 조금 더 안 낫겠나 하는 생각에 저의 최종적인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로 신저가 52에서 신저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에서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삼병곡으로서 잡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지금 삼삼병곡을 잡아내는 거는요 아주 쉽게 잡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삼삼병곡이 뭔가 하면요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안 내려오고 있는데 선행스텐 2가 내려오는 자리를 삼상변곡이라 그럽니다. 이 삼상변곡의 자리에서는 어느 자리가 삼상변곡의 자리인가 하면요. 요봉이 삼삼변곡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바라보면요. 여기가 33일이 되는 이 자리가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 삼삼변곡에서 기준선과 전환선에 골든크로스가 안 이루어지고 데드크로스인데 밑을만 있으면 올라간다. 그러면 밑을 동안에 올라갈 때는 얘는 틀림없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얘가
올라갈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올라갈 때 선행스텐 1이 올라갈 때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기준 그러니까 선행스텐 1은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절대로 안 움직이고 언제까지만 안 움직이는가 하면요. 얘 큰 봉이 서 있는 52가 오는 이날 캔들이 여기서 오는 이날까지 여기에 선은 안 움직인다는 얘기고 여기에 선이 안 움직이는 날짜는 여기에서부터 벌써 21일이나 있어야 됩니다. 얘가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게 21일인데요. 여기서 21일 동안 올라가서 이쪽으로 올라갈지 생각해야 되는데 내 자리에 구름이 은구름인데 앞자리에 구름도 은구름이면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삼삼변곡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바뀐다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내려올 때 6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올 때 우리는 전환선이 어디에 와서 건드려야지만이 우리가 여기에 구름 변곡이 있으며 여기에서 캔들이 이쯤 올 때 우리가 여기서 건드려서 이 앞에 구름이 만들어지면 얘가 앞으로 20일 정도는 더 행보를 했다가 올라갈 수가 있으니 그때 봐야지 된다는 우리가 밑에서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설명을 해준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사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지 않고 기다렸다가 구름 위에 올라가는 자리에서 저는 이 주식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때 사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죠. 주식은 언제 사야 되는가 하면요. 구름 위에 52일의 정별이 만들어졌을 때 기다려서 먹을 수는 있지만 구름 밑에 52의 신저가에서 밑을만 있으면 52의 신고가를 만들어낸다 그래도 26일의 신고가를 만들어낸다 그래도 여기에서 52의 신고가를 못 만들어냅니다. 52의 신고가를 못 만들고 26일의 신고가를 만들어 26일의 신고가로 먹을 수 있는 거는 기준선과 전환선의 단국의 협조.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먹어봐야 선행스텐 2의 구름까지도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쳐다보지 않는다. 주식을 살 때는 구름이 60일의 정별을 된 종목부터 조금 돈을 더 비싸게 주더라도 거기에서 사야지 된다는 거를 한 번 더 알려드리면서 전 시간에 시그마의 77과 11에 시그마를 두 개를 띄워놓고 우리가 주식을 사도록 한다 그러면 여기서 그 두 개의 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실패 없이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은 친구분이 저에게 행복을 줬습니다. 스튜디오 트래곤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부탁해서 이거에 대해서 최종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